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상납받았다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이어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자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잇따라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검찰은 사흘에 걸친 조사에서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일종의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뇌물죄의 요건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이미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3인방에게 전달된 40억여 원의 용처 등을 집중 추적 중입니다. 검찰은 특히 세 사람 모두 2014년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여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통령 지시가 언급된 만큼 실제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 차원의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등을 검찰이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어제 장 전 지검장, 서 전 차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재영 대전고검 검사,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5명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수사와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창원 터널에서 발생한 윤활유 트럭 폭발 사고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1차선을 달리던 화물차가 차선을 넘어 휘청거리더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입니다. 차량용 윤활유를 싣고 달리던 5톤 화물차가 폭발했습니다. 차에 실려있던 드럼통 수십 개가 불이 붙은 채 맞은편 차선으로 날아들었고 순식간에 차량 9대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사고 현장은 불에 탄 차들과 놀라 뛰쳐나온 운전자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드럼도 큰 거 맞죠? 걔가 5, 6개가 불이 붙어가지고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탈출했지. 조금만 늦었으면 같이 나는 터졌을 거예요.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 10대가 불에 타면서 화물차 운전자와 55살 유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제외하곤 모두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화물차가 지그재그로 달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물차를 보내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어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다룰 이사회도 다음 주에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이사직 해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권 이사들이 제출한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다룰 이사회도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각본대로 공영방송 장악이 진행돼 개탄스럽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보궐 승계 권한을 강탈해 선임한 부정이사들이 참여한 결정이므로
명백히 원천무효입니다. 바른정당도 참담하다고 논평했습니다. 방송장악 기도가 어디까지 가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야3당의 방송법 개정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의 시도를 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야3당 원내대표들의 또 합의사항 중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야당 시절 다른 야당과 방송법 개정에 합의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논의를 미루려는 것이야말로 적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영주 이사장 해임이 공영방송 정상화로 가는 시작이라고 반겼지만 방송법 개정 요구에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립 취지와 달리 고교 서열화가 이뤄져 사교육이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현재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학생 우선 선발권을 통한 전기 모집으로, 일반고는 후기 모집으로 신입생을 뽑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들 학교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없애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특정 분야 인재를 육성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학생 우선 선발권은 고교 서열화, 초중등 교육의 과열화를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입 동시 실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입학 전형을 후기 모집으로 이동하여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신 입학 전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탈락한 학생들이 미달된 자사고나 일반고에 갈 수 있도록 해 고입 재수 사태를 막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를 즉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로 일종의 절충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사고 측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사고 측과도 전혀 의논한 바가 없는 밀어붙이기식 자사고 폐지 전략이다. 갑자기 중간에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서 학부모의 반발이 아주 거세고. 자사고 측은 외고 국제고와 함께 소송을 검토하며 맞대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이제 곧 겨울인데 오래된 아파트의 전기 시설이 불안합니다. 화재에 취약한데 개별 세대 전기 안전은 각자 알아서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의 한 아파트. 전원 차단기 박스를 열어보니 낡은 데다가 누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5년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 윤남희 씨는 낡은 전기시설로 아찔한 순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콘센트 쪽에서 금방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접촉 불량의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한국소비자원이 20년 이상 된 16개 노후 아파트 48세대를 조사해보니 4집 중 1집이 즉시 개보수하거나 사용 제한을 고려해야 할 D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아예 누전 차단기가 없거나 전선 피복이 높고 비닐 소재의 배선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화장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 필요한 인체 감전 보호용 차단기는 대부분 없었고 콘센트에 덮개가 아예 없는 집도 있었습니다. 전국의 5층 이상 아파트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은 지어진 지 20년 넘은 노후 아파트로 전기 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철에 전기 화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체의 수명과 전기에 관련된 배선이라든지 콘센트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수명이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훨씬 건물의 구조체보다도 빨리 노후화가 오고. 노후 아파트가 화재 위험에 취약하지만 관리사무소는 공용시설만 관리하도록 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을 일괄 제한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대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성범죄 전과자들이 속속 현업에 복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취업전에서 풀린 성범죄 전과자는 4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어디에 취업해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내 아이의 주치의가 돼도 모를 상황에서 성범죄 전과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먼저 만들어 유럽에까지 수출했지만 최근 시장 주도권을 일본에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충전소 설치 비용과 운영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없으면 우리 기업이 먼저 양산해 놓고도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제를 수험생이 복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ADHD 치료제가 멀쩡한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진 건데요. 특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능철, 고3 수험생에 대한 처방 건수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해 위험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ADHD로 인한 집중력 장애는 일반인의 집중력 감소와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가 치료제를 복용하면 두통과 불안감, 심할 경우 환각과 망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회 보좌관이 북핵 미사일 도발 위기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더 고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두고 맥메스터 보좌관은 순방 5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더 고립시켜 전쟁 없이 핵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영내 국가들이 유엔 제재 결의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대북 제재를 실행해 북한 정권 수뇌부가 비핵화 외에는 옵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맥메스터 보좌관은 전쟁 없는 북핵 위기 해결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도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내비쳤습니다. 스페인 법원이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선언을 주도했던 오리올 훈케라스 전 카탈루냐 보수반 등 8명의 전 자치정부 강요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검찰은 이들 카탈루냐 수뇌부에 대해 국가에 대한 반역과 선동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스페인 검찰은 또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이끌다가 독립공화국 선포 직후 벨기에 브뤼셀로 건너간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수반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총기 난사 용의자로 지목된 47살 스콧 오스트램이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오스트램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테러로 볼만한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스트램은 현지 시간 1일 오후 6시 반쯤 미 콜로라도주의 한 대형마트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에게 총을 쐈고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당국은 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 신원을 확보했고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났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